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경제특강 제14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 전략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상속세 절세 전략인데요. 이런 경우 혹시 보셨나요? 뉴스 시간에 어느 대기업 그 회장이 사망했는데 그러한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재산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런 학술단체에다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과세과액, 즉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 재산에 불산입한다. 상속세 과세과액에 불산입한다. 이 말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또는 상속인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갖다가 이런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죠. 비과세는 아니고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그 다름 아래로부터 6월 이내에 이러한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장학재단을 설립되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속인 중에서 전체 이사회의 인원 중에 5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상속인들이 이제 이사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데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해서 좋은 일에 쓰게 되면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게 되면은 그런 불산입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되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장례 비용은 최저 5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지. 500만 원 미만일 때는 500만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1000만 원 최고입니다. 상한제도가 있는데 상한제도는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이 초과되었다. 10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데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장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신 발굴이라든가 또는 시신을 안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묘지 구입 비용이라든가 상석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장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장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봉안시설입니다. 봉안시설. 이런 봉안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때는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봉안시설을 많이 이용하지요. 봉안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최고 1,500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그 피상속인이 빚진 채무 있죠. 예, 채무는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의 채무. 그렇죠?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는 당연히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공제하는데요. 피상속인이 개인 간의 채무가 있다면 역시 공제를 해주는데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채무 부담하는 그런 계약서라든가 또 그 피상속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이자를 지급한 그런 증빙서류가 있다거나, 그리고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런 채권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라든가 공과금 같은 것은 다 공제해 줍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공제되는 게 피상속인이 돈을 빌려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뭐 미지급 이자라든가 또는 피상속인이 보증을 섰다 그러면 보증채무라든가
또는 연대채무를 졌다면 당연히 연대채무까지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고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역시 임대보증금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용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인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들의 퇴직금도 사용인들의 퇴직금까지도 역시 공제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상속 추정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 추정재산. 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데요.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런 재산을 처분해서 세무당국은 어디에 썼느냐, 또 은행에서 재산을 인출한 것은 어디에 썼느냐, 이런 것들을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이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는 2억 원 미만, 2년일 때는 5억 원 미만일 때만 추정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인출한 것은 그런 그 원인 규명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어디에 써야되느냐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 처분할 때는 3년 전, 4년 전에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인출한 것은 추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추정상속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추정상속은 어떤 것들이냐?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유가증권,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피상속인이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 그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원비 같은 것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차피 돌아가시면 부모 재산은 내 거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효도하자 해서 자기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병원비를 인출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춰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비는요 사망 후에 내거나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재산을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훨씬 전, 돌아가시기 전 12년, 13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좀 줄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훨씬 전에 6억 정도까지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없고 나중에 상속재산도 줄기 때문에 상속세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분 상속세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세율은요, 일본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요 55%를 적용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좀 비싸고요. 한국은 50%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 10%에서 최고
50%까지 내는데요. 이 상속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일 때는 20%, 5억에서 10억일 때는 30%, 10억에서 30억일 때는 40%, 상속세 과표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 우리나라는 5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랑스 같은 데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4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상속재산이 60억까지, 60억 정도, 60억까지는 거의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상속재산이 6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있지 6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까지입니까?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되면 기초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이니까 7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 직계 귀속이 있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이기 때문에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억, 7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데 이웃나라 미국은 6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좀 상속세를 줄이시는 것은 아버님의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사망한 이후에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그것도 피상속인 재산으로 인출을 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만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죠. 피상속인이 1년 이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을 과세한다는 것 잊지 마시면 여러분 이런 몇 가지만 유의하셔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상속세 세 번째 시간으로 상속세 절세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기업 경영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분들 기업 경영 분석에 많은 기대와 많은 응원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